게임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최빈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8일 열렸던 주요 정당 대선 후보 TV 첫 토론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네. 19일 날 그 다음 날이었었죠. 군소정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열렸는데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시작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3명의 후보가 남았는데 예. 구주화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황교안 후보하고 송진호 후보 2명의 토론회였는데요.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부정선거를 둘러싼 상식과 비상식의 토론회였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예. 이번 TV 토론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 끝났는데요. 후보들 간의 뭐 지지율 변화 어땠을까요? 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총장님? 예, 저는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았고요. 또 돌발적인 변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제가 좀 제일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썩 그렇게 잘해가지고 판을 갖다가 50% 지지율을 70% 올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또 김문수 후보가 못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보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바닥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전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다만 네. 하나 짚어볼 것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큰 실망을 할 것이다. 그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급한데 예. 끌어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실체만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토론회에서 보여준 4명의 후보는 각자 그동안 보여줬던 이미지를 그냥 굳힌 계기가 예. 됐을 뿐이다. 그러니까 굳히기에 들어갔지 이걸로 뭐 새로운 모습을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거기서 공약이 심도 있게 논의되거나 그래서 네. 뭔가 공약을 보고 유권자들이 또 판단을 달리하거나 이런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형식상 치러지는 3번의 TV 토론회다라는 의미 정도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23일 내일이죠. 주요 정당 대선 후보 4명의 2차 TV 토론회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평론가님? 내일 2차 사회 분야는 사실 정치 분야만큼 뜨거운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여기서도 권영구 후보는 작심하고 나올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또 나오셨느냐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보 정당이 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지 주로 의제라든지 사회 분야 의제가 많거든요. 진보 정당은 정치 의제보다도 사회 분야 더 많습니다. 아마 판을 주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쓸 것 같고 노동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뭐 등등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까지 공개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역시 그동안 해왔던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복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방어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방어가 제일 유리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들은 큰 실수하지 않으면은 뭐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걱정인데 네. 1차전에서는 실력을 발휘 못하다고 하면 2차전에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차전에서는 뭐를 준비할까 딱히 지금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노동 분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 어렵다. 네. 또 일자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의 퍼주기식에 또는 복지 중심의 정책까지는 안 된다 하면서 예. 노동부 장관의 경험이 있고 또 노동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강점을 10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어느 만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이 이슈를 삼으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거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일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1차에서 아마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태도가 진짜 문제가 많다. 왜 당신이 이렇게 비호감도 높은지를 1차에서 다 보여줬다. 그거 보여주려고 놓은 거 아닌데 2차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저도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가더라도요.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준석 후보는 내보다 뛰어나니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태도 보이지 말고 차분하게 정책에 맞춰서 또 남들 비아냥거리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예.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의 대안이 예. 가장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관전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본인의 모습은 또 나오지 않겠느냐. 네.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분야 주제가 뭐 기후나 뭐 사회복지, 뭐 주거 문제, 청년, 뭐 교육 등등 좀 예.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삶과 굉장히 가까운 또 체감되는 그렇죠. 주제인데 크게 저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인데 하나는 탄력받은 권영국 후보 얼마나 날개를 달까.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사회에서 언급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공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예. 되고 이준석은 또 얼마나 갈라치기 할까. 지금 청년 문제든 교육 문제든 다 그렇잖아요. 갈라치기의 끝을 보여줄 것이냐 도덕 없음의 끝을 보여줄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전반적인 두 후보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큰 흐름에 있어 대세에서는 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대선 판세 1강, 뭐 1중, 1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단일화 이슈를 꺼내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슈가 지금 이 개헌 이슈입니다. 개헌 이슈인데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죠.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임과 중임 이게 좀 헷갈리는 청취자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그 개념 그리고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중간 평가를 받자는 건 알겠는데 단임 바꾸자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첨예하게 뭐가 충돌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충돌은 아니고요. 네. 뭐 연임제냐 중임제냐 이거는 둘이 협상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네. 거 아니에요. 그까지 깊이 생각해가지고 연임제 효과, 중임제 효과까지 고민해가지고 그 입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짜장면 하니까 여기서 짬뽕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양쪽은 그래요. 예. 저쪽에서 이를테면은 헌법 전문에 뭐 넣자면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서 넣자면 저기서 반대하고 뭐 그런 거 정도지 정말 철학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연임제는 대통령이 하고 4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연임제고요. 예. 중임제는 떨어지면은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중임제예요. 중임제는 연임제 중임제 차이가. 예.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헌 문제에 얘기를 한 거는 이제는 공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 얘기 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의 이 논의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개헌할까? 저는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임기 5년에 국정에 영향을 쏟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개헌 얘기하면은요. 개헌이 잘 진척이 되느냐? 안 됩니다. 개헌 가지고 이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개헌 가지고 뭐 감사원 어디로 옮길까? 여기는 국회로, 저기는 대통령실로. 예.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싸울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개헌 문제가 말 그대로 블랙홀이 돼버려요. 국정을 못해요. 개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안 되는 거예요. 대도 개헌은 없을 것이다. 없다. 다만 정말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원포인트 개헌, 권력 구조만 바꾸는 4년 중임제로 하는지 무슨 또는 뭐 분권형으로 하는지 내각제로 갈 거지 이런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큰 다행인데 예. 그 정도는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되고 나면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7공화국을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원포인트 딴 거 다 빼버리고 예. 뭐 기본권이 뭐 어떻게 뭐 헌법 전문이 다 빼버리고 예. 그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다행이고 그 선거를 2030년 2028년 2028년 총선 때 예. 국민투표를 보시면 딱 타이밍이 맞아요. 타이밍이 지방선거에 이번 내년에 지방선거에 당선될 광역단체장 기초의원들의 임기만 한 달만 줄이면은 딱 예. 주기가 맞기 때문에 그 정도는 고려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은 뭐 연임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고 이제 개헌은 이슈는 남 쉽지 않을 것이다. 원포인트 정도만 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가 개헌을 이 선거 과정에서 다시 얘기했다는 것은 할 예.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내란 척결의 문제 예. 때문에 약간 뒤로 돌렸을 뿐이지 그 이전부터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기간에 언술로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은 할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예. 연임제를 공격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판을 하거든요. 예. 근데 헌법 지금 128조에도 나와 있고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개헌 당시의 대통령한테 해당 없다. 예. 결국에는 만약에 4년 연임을 하더라도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담고 대통령 그러니까 이 연임제를 하고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를 하고 또 예.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으로 하는 이런 방안을 얘기한 것은 이 대통령의 권력을 좀 분산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의회에게 조금 더 이 의회 권한을 키워주는 것. 저는 이 개헌의 본질에 좀 충실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거대 지금 의회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민주당이 언제까지 지금 계속 제일 거대한 당이 되겠습니까? 제1야당이죠. 그렇죠. 의석은 언제든지 뭐 어떤 당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 권한을 키워준다라는 본질에 충실하고 있고 이것은 본인의 임기와 전혀 상관없는 차차기부터 연임을 할 수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 대선에서 이 이슈를 던진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이 개헌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하겠다라는 이제 본인의 결심을 조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는 뭐 교수님 이재명 후보가 네. 임기 연장과 관계 없기 때문에 네, 네. 이 뭐 연임이냐 중이냐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일단 하시는 거 보는 거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중임 같은 경우 지금 트럼프가 한번 중임한 거잖아요. 예, 중임한 근데 거죠. 연임이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5년 안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정말 불가능한 물리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4년을 하고 또 4년을 할 수 있게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연임의 의미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을 2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한 대통령이 이것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그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예. 의미에서 지금의 5년에서 4년 플러스 4년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중임보다는 연임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네. 사실 평론가님 중임이라는 개념이요 미국 대통령제에 있는 개념이지만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2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연달아 하든 한 번 떨어지고 하든 뭐 2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연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장들이 3연임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네, 네. 한 번 대통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한 번 쉬었다가 대통령이 되는 중임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근데 또 연임이면은 또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네. 계속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궤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변입니까? 예, 개변이죠. 우리 헌법을 제대로 보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알아요. 알고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개헌할 때 그 헌법 조항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너무 저는 128조로 바꿔버린다. 네. 예. 저는 너무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예. 것이다.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되면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여기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돼요.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5년 내내 싸웁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돼요. 이재명 후보도 어떤 이 문제가 어떻게 싸움질을 하는지를. 예.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케어는 정말로 필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다음 정권에서는 저는 원포인트 기간이라도 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막상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을 잡게 되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죠? 그런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지난 20일 선언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한 이후에 한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고 예. 얘기했지만 절연까지는 안 했고 탈당 그것도 출당하라고 그랬는데 탈당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분,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합류할 캠프에 합류할 최소한의 명분은 있게 됐습니다. 탈당을 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온전하게 그 내란에 대한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하나가 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유세와 아주 다르게 지역이 겹치지 않게 오다 가다 만나지도 않게 예. 그 일정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의 책임을 가지고 패배의 이 무거운 짐을 떠안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전 대표도 너가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대패했어 라는 건 뻔짜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비난에서 피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지금 패배할 거라고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얼마 차이로 패배할 것이냐가 관건인 예. 거지. 그렇다면 당을 어떤 식으로든 당의 혼란이 올 것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시 뭐 재편을 하든 뭐 새로 당을 만들든 뭐 다시 누가 뭐 친한이든 예. 친윤이든 힘을 갖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들을 계속 자기 편화 만드는, 당원 가입도 시키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예. 뭔가 대선을 계기로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다라고 예.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와 선대위 참여 설득하러 하와이에 온 특사단 대선 뒤에 귀국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네. 그 행보에 대해서 좀 할 말씀 평론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최소한 예. 홍준표 전 시장의 마무리는 깨끗이 했다 봅니다.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많아요. 예. 엄청 비판할 건 많습니다. 아마 10시간 방송에도 다 못할 만큼 양이 많은데 예. 그도 긍정보다 부정이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냥 마무리는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 정도 연세라고 하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인생의 마무리는 잘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구차하다. 또 너무 좀 야박하다. 뭐 그거 가가지고 마치 뭘 그 구라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예. 오죽해서 홍준표 전 시장의 넥타이까지도 또 꽂혀 입은 할 만큼의 이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는 예. 참 집권당 대선 전략치고는 너무도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대선전에 안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면은 제가 잘했다는 이 마무리 있잖아요. 이 마무리를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욕설을 다 모두 할 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나이가 들면 저는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의 마무리는 깨끗했고 예. 대선 이후에 돌아왔어도 정치 문제 너무 말하지 말라 예. 하면 할수록 추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재미있게 사시는 게 저는 그나마 홍준표의 남은 삶에 저는 어떤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마무리 잘했다라는 얘기시고요. 교수님은요? 저는 지난 한 주 정말 다양한 재미거리가 있었지만 TV 토론회 뿐만 아니라 뭐 배우자 토론회 제안 등등 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게 이 홍준표 특사단 하와이 특사단의 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그 대사인데 너 뭐 돼? 이게 떠올랐어요. 갑자기 보는 순간 아니 무슨 홍준표 한 명을 설득하러 간 이 특사단이 기자회견을 공항에서 할 정도로 이게 무슨 대단한 이슈입니까? 얻어온 것도 그거 하나예요. 난 민주당 안 갈게. 그리고 김문수 지지할게. 이거 얻어왔다고 특사단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수 대통합에 내가 힘을 합치겠다. 근데 그렇게 SNS에 하루가 다르게 매일 자기 입장을 내놓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거 관련해서는 예. 저는 어떤 메시지도 못 봤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저녁 먹는 자리 사진만 이게 예. 공개가 좀 됐을 뿐인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인생 제2막을 예. 위해서 1막을 잘 마무리했다. 네, 보수 대통합을 하든 또 민주당과 연정을 할 때 힘을 보태든 예. 어쨌든 이번 특사단의 결과는 더 이상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는 마세요 정도 얻어온 것이 최선인데 참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 영상을 보고는 예.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앞서 우리 이준석 후보의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네.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한 1분 정도 시간 정도 남았는데 교수님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예.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어렵다. 두 번째는 이게 YTN 의뢰로 엠블릭 퍼블릭에서 그 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 19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3자 대결에서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가 나왔고요.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2, 김문수 39, 그리고 이재명 51, 이준석 25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3자 대결하든 양자 대결을 하든 안 된다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안 되는 이 단일화를 예. 이준석이 할 리가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랑 뭐 대동소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조사 결과를 언급을 해주셨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보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맛보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였습니다.